네,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그 MCMC와 HMC에 대해서 발표 자료를 좀 준비를 해봤고요. 이게 왜 넘어가기가 안 되지? 잠시만요. 네. 그 발표 구성은 모티베이션이 있고, 그 다음에 HMC가 있고, 그리고 이거를 좀 수학적인 기호로, 그 다음에는 실제로 컴퓨테이셔널하게는 어떻게 어프로치를 할 수 있는지의 구성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찾아보다 되게 재밌는 인용구가 있어서 제인스라는 사람이 말한 건데, 랜덤하게 저희가 모든 걸 컨트롤할 수 없으니까 랜덤한 방식으로 모든 걸 하잖아요. 근데 좀 더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끊임없이 진보해야 된다는 되게 좋은 인용구를 인용해왔고요. 그게 이제 MCMC가 어떻게 보면 진화해온 방향이고 또 진화해 나갈 방향인 것 같아요. MCMC에 대한 인용문가요, 저게?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아, 근데 그렇군요. 네, 일반적으로 그 뭐 확률이나 아니면 그런 쪽에서 되게 좋은 가르침을 주는 것 같아서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MCMC나 아니면 베이즈 추론 같은 걸 할 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저희는 이제 포스테리어 스페이스를 관찰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타겟 디스트리뷰션을 어떻게 잘 러닝할지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베이즈에서는 일단은 타겟 디스트리뷰션이 항상 포스테리어예요. 저희가 인퍼런스를 하고 싶은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시가 지금 왼쪽에 있는 뭐 이런 3차원 평면에서 이런 것들을 관계를 어떻게 잘 파악을 해내는지인 거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접근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애널리티컬 어프로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컨주게이트 프라이어나 그런 형태의 특정한 형태를 쓰면은 계산을 그렇게 많이 안 하고도 바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 경우가 많지가 않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리드 어프록시메이션이나 아니면은 이제 쿼드라틱 어프록시메이션 하는 접근법도 있는데요. 이제 이런 거는 여러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제너럴하고 그다음에 어프록시메이션을 최소한 하자. 그런 거에서 이제 마코브 체인 몬테카를로가 나왔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용하는 건 두 가지 도구인 거죠. 마코브 체인인 거고, 그리고 마코브 체인 중에서도 오늘 좀 중점적으로 소개하려는 HMC는 그레디언트 정보를 이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율을 교과서 중에서 두 개를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는 일반적인 메트로폴리스 헤이스팅스 같은 알고리즘에 대한 비유예요. 그래서 어떤 왕국이 있는데 이 왕이 이 10개의 섬을 다 방문을 하려고 해요. 근데 이 10개의 섬의 인구수에 비례해서 거기에 머무는 시간을 할애를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10이 제일 섬이 크죠. 그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 알고리즘을 좀 따라가 보시면은 각 섬에서 이쪽으로 갈지 이쪽으로 갈지 결정을 항상 하거든요. 한 스텝씩 움직이고 제 알고리즘의 엔진이 되는 부분은 마지막 줄인데 probability of move를 current와 proposal은 예를 들어서 7에 있으면 6 또는 8이 되겠죠. 거기에 인구 수에 비례해서 저 비율을 정하고 이게 0에서 1 사이에 그거보다 크면은 움직이고 크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다. 저희가 저번 시간에 다뤘던 그런 알고리즘을 그냥 구현해 놓은 거고요. 그거를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은 한 100주가 지났을 때 어느 정도 인구수에 비례한 분포를 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트로폴리스 방금 설명드린 게 메트로폴리스고 거기에 파생된 알고리즘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메트로폴리스 헤이스팅스 같은 경우는 좀 더 제너럴해요. 프로포절이 어시메트릭하고요. 이거는 뒤에서도 한 번 더 다룰 거긴 한데 어시메트릭한 게 중요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저희가 모수가 양쪽으로 뻥 뚫려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실제로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확률 같은 걸 추정하고 싶다 그러면 0하고 1 사이에 장벽이 가로막힌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럴 때는 예를 들어서 0.1에 내가 지금 현재 위치면 0으로 가려는 힘과 0.2로 가려는 힘이 좀 다를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유는 효율성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는 아무래도
7보다는 8 쪽으로, 아니 7에서 6보다는 8 쪽으로 가려는 힘이 큰 게 좋겠죠. 그래서 좀 그 뒤에 힌트를 드리자면 그레디언트 같은 정보를 이용하면 저게 좀 더 높은 쪽으로 갈 확률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아마 사람들이 좀 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깁스 샘플링도 여기에 이제 그 가족 중 하나인데 좀 더 이피션트한 버전이고 프로포즈를 어댑티브하게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데 하이 디멘전이 되면서 이런 그 샘플링들이 점점 랜덤 워크가 되기 시작을 해요. 여기서 저희는 항상 그 guess and check이거든요. 주위에 아무데나 일단 가보고 아니면 다시 돌아온다. 그런 거고. 근데 이제 고차원이 되면은 너무 공간이 넓어지니까 다 탐색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또 고차원이 되면 항상 하이 코릴레이션한 리전들이 생긴다고 해요. 근데 하이 코릴레이션이 되면은 일반적으로 메트로폴리스 헤이스팅스가 잘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또 concentration of measure라는 개념이 굉장히 흥미로웠는데요. 고차원으로 갈수록 모드, 그러니까 제일 probability density가 높은 곳에서 probability mass가 집중돼 있는 곳까지의 거리가 멀어진다는 개념을 설명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포스테리어 공간을 잘 알기 위해서 이 샘플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샘플들이 probability mass가 큰 곳에서 많이 뽑히기를 원해요. probability density가 높은 곳과 probability mass가 큰 곳은 좀 차이가 있는데요. 이 표를 보시면 저희가 밀도 곱하기 질량이 밀도와 그다음에 질량은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모드가 높은 곳은 그 한쪽 그 덴시티가 제일 높은 곳이지만 차원이 높아질수록 probability mass가 집중되어 있는 곳까지의 거리가 멀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고차원으로 갈수록 점점 샘플링이 무조건 그 미분을 해서 제일 높은 곳만 찾으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 샘플을 잘 하기 위해서는 더 넓은 공간을 잘 돌아다닐 수 있어야겠구나 하는 시사점을 주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비유가 나오는데 이제 약간 좀 세팅이 바뀌어요. 왕들의 왕국이 이제 아일랜드가 아니라 이제 밸리, 그러니까 그 협곡같이 돼 있는 곳, 굉장히 연속적인 곳이죠. 연속적인 곳에 돼 있고 이 집 크기가 이제 아까 아일랜드 크기처럼 그 파퓰레이션 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어떻게 돌아다녀야 집 크기 인구수에 비례해서 잘 머물 수 있느냐인데요. 이거는 이제 궤적이 아까 이렇게 디스크릿한 것과 다르게 이렇게 나타나죠. 이 두께가 속도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포지션 0은 여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저희가 높은 곳으로 끌려는 힘이 앞에서는 겟센 체크해서 높은 곳이면 채택이었다면 하나가 더 추가가 돼요. 그레디언트가 추가가 되죠. 그래서 단순히 겟센 책이 아니라 모든 프로포저를 좋은 프로포저 쪽으로 해보자라는 시도고요. 그래서 HMC를 여러 버전으로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제일 간단한 버전은 지금 파라미터 밸류가 로케이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frictionless surface에 이렇게 공을 굴렸을 때 이 공들이 멈추는 시간을 샘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 공간은 보통 저희가 사후 공간이라 얘기를 했었지만 계산상의 편의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로그 포스테리어 앞에 로그를 씌워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걸 일단 여기 Y축에서 알 수 있고요. 좀 더 수학적으로 접근을 해보면은 저희 UX라는 저번 시간에도 봤던 그 표기가 이제 감마 X가 포스테리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마이너스 로그 값을 취해요. 그러면은 이게 타겟 디스트리뷰션이 되거든요. 파이 X. X들을 저희가 샘플링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좀 더 아까 이런 프릭션리스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R이라는 변수를 새로 도입을 하는데요. 그게 이제 차원이 하나 높아졌죠. 그래서 이게 이런 형태, 이 KR이라는 항의 도입을 통해서 이런 형태를 만들고요. 그러면은 장점이 무엇이냐? 이거 U 더하기 K, 저희가 뭐
에너지 보존 법칙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샘플들은 저 한 차원 높인 차원에서는 hx, r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되고요. 그래서 샘플링이 좀 더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그 아까 그레디언트를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그레디언트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그레디언트는 이 꼴에서 쉽게 이렇게 유도가 가능하고요. 저거를 이제 알고리즘 중에서 나중에 이제 필요할 때마다 계산해서 불러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포지션 X와 모멘텀 R을 가진 이제 에너지가 UX로 주어진 그런 곳에서 돌아다니는 거를 샘플링을 한다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그림이 저는 제일 잘 설명하는 그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아까 여기에 있던 거를 이제 여기에 있는 거죠. 파이 x에서 뽑은 거를 파이 x, r로 높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에너지가 보존되는 구간이니까 여기서 움직이다가 다시 밑으로 프로젝션을 시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마코브 트랜지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리프팅과 exploring along 해밀토니안 플로우 그 다음에 프로젝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 관련해서 이제 T라는 거는 얼마나 움직이는지에 대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풀 HMC 알고리즘인데요. 두 가지 중요한 함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UX의 그레디언트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논의했던 리프로그 알고리즘이 되고요. 그래서 이 메인 알고리즘은 여기인데요. 여기서 이제 리프로그를 호출해서 이 정도로 움직입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좀 신기했던 게 이게 여러 가지 변형이 있긴 한데 여기서는 특이하게 X는 아까 위치라고 말씀드렸는데 X는 T번 업데이트가 되는데 R은 2번만 업데이트가 되더라고요. 여기서 보면은 네. 그래서 R은 아무래도 저희가 보조적으로 도입을 한 거잖아요. 이 운동량을 알기 위해서. 저희가 결국 알고 싶은 거는 파라미터 밸류, 즉 여기서 X니까 X는 좀 많이 신경 써서 잘 업데이트를 해주는 반면에 R은 전체 스텝에서 딱 2번 앞과 뒤만 업데이트를 해준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 한 가지 의문점이 들 수 있어요. 저희가 아까 getsen check 대신에 그레디언트라는 걸 도입을 했잖아요. 그걸 왜 도입했냐면 모든 프로포즈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도입을 했어요. 그러면 그레디언트대로 움직이면 100%로 그 전보다 더 높은 곳으로, 더 좋은 곳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알고리즘에서 굳이 getsen check을 왜 하느냐, 이게 필요 없지 않느냐, 항상 그 전보다 더 좋은 곳으로 가는데 그렇게 의문을 제기하실 수 있어요. 진짜 맞는 의문인데요. 저희가 이론하고 그다음에 구현은 좀 다르잖아요. 구현에서는 실제로 뉴메리컬 에러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 항상 이 부분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고요. 근데 체크를 해보면 대부분 95% 정도는 억셉이 된다고 해요. 앞에 깁스 같은 경우는 30에서 60% 억셉되는 거에 비하면 훨씬 더 높은 발전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항상 완벽한 건 없는데 문제점이 두 가지가 나타나요. 너츠 HMC를 돌리다 보면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L만큼 가면 굉장히 이게 좋은 케이스인데 이제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해결책으로 제안이 된 게 너츠고요. 그래서 이건 노 유턴 샘플러의 약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다가 더 나빠지지 않을 때까지 가서 멈춘다. 그런 알고리즘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매번 트래킹을 하고 있어야겠죠. 그다음 두 번째는 여기 굉장히 파라미터들이 많아요. 저희가 L도 있고 그 다음에 앞에서 다루지는 않고 넘어갔지만 M, 이 매스 매트릭이라고도 하는 이 매트릭을 저희가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뭐 2분의 1의 RTR 이렇게 상수로 주는 경우도 있지만 저거를 커버처 따라서 좀 더 효율적으로 주면 더 효율적인 샘플러가 되잖아요. 그래서 M을 어떻게 설정할지의 문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제로 사용자들이 구현을 할 때 직접 주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저희가 스탠이나 아니면 시중에 나와 있는 개발된 여러 오픈 소스 샘플러들을 쓰는 이유가 되는데요. 여기서는 저는 이제 일단 스탠에 익숙하니까 스탠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스탠에서는 웜업이라는 앞에 시기를 통해서 그때 엡실론과 M과 L을 튜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발췌를 해왔는데요. 저희가 보통 디폴트로 2000까지를 돌려요. 이터레이션을 2000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2000번 샘플링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보통 앞에 1000번 정도는 웜업 피리어드로 설정을 해요. 그러니까 2000번을 돌릴 때 앞에 1000번은 샘플링을 하지 않고 이 파라미터 튜닝하는 데만 쓰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뒤에 1000번으로 저희가 알고 싶은 파라미터 추정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1000번 동안 이제 무엇을 하느냐? M과 그 다음에 여기 이걸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가져왔는데 일단은 처음에 여러 구간으로 나눠 있습니다. 1, 2, 3이 있는데 1은 이제 이니셜한 패스트 어댑테이션 인터벌이고 그 다음에 2는 슬로우 어댑테이션 인터벌이고 그 다음에 3은 이제 파이널한 패스트 어댑테이션 인터벌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패스트하고 슬로우한 인터벌에서는 이제 스텝 사이즈 엡실론을 이제 조정을 하고요. 그러니까 매번 뽑으면서 이게 체크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효율적인지. 그 다음에 그 슬로우 인터벌 같은 경우는 매트릭, 코베리언스 매번 이제 돌아다닐 거니까 각 지형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제 탐색전을 벌이는 거죠. 그래서 M을 설정을 한 걸 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웜업이 끝났으면 그 다음 이제 1000번 동안 여기서 설정한 엡실론과 L과 M을 가지고 샘플링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디폴트는 스탠에서 자동적으로 M을 러닝을 하는데 이게 사용자가 인풋으로 넣어줄 수도 있어요. 그때 옵션이 3개가 있다고 합니다. 유닛 매트릭이 될 수도 있고. 죄송한데 스탠이 네. 뭐예요? 회사 이름인가요? 스탠은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에서 회사는 아니고요. 작스나 혹시 벅스는 아시나요? 몰라요. 그러니까 저희가 프로그램이요. 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네네. 오픈소스 베이지한 컴퓨테이션 라이브러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다이어고널 매트릭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각 다이어고널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는지를 정해줄 수가 있고 덴스까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좀 돌려본 건데요. 저희가 하고 싶은 게 이 데이터를 가지고 뮤 값을 추정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실제 이 프로그램 내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까 사후 공간이란 거를 이제 구성하게 돼요. 그래서 매번 이 데이터들이 이제 7개죠. 데이터들이 들어갈 때마다 스페이스에 로그 프로버빌리티를 더해주는 방식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정규 분포 같은 경우는 노멀 분포가 이렇게 생겼고 로그를 씌우면 이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게 뮤와 그 다음에 시그마 저희가 시그마는 여기서 모수가 아니긴 한데 그 뮤에 대한 함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미분한 아까 그게 그레디언트 U가 되겠죠. 그 값을 가지고 제일 이 데이터들을 잘 설명하는 뮤가 어떤 것인지를 찾아다니는 그런 형태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아웃풋을 저희한테 매번 스텝마다 주는데 익숙한 아웃풋들이 많죠. 스텝 사이즈 같은 경우는 1.07을 이용을 했다. 이 단계에서는. 그 다음 또 1.07이고 그 다음에 리프로그는 약간 3번 움직였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3번 움직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했을 때 1번, 2번, 3번 뛰고 그 다음에 저희 거를 얻은 거죠. 그 다음에 다이버전트는 이거를 좀 더 추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뉴메리컬 에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번 체크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HMC라는 걸 구성한 이유가 이 H가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이거를 따르는 건데 실제 계산 컴퓨테이션 상으로 계산하다 보면 저게 어긋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항상 앞뒤에 체크를 해줘야 되는 게 처음 시작했던 h와 그다음에 마지막에 끝나는 h가 같은지 그거를 체크를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중간에 컴퓨테이션 에러가 나서 그 h들이 너무 많이 달라졌다. 그러면은 지금 이 샘플러가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거를 다이버전트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래서 그 아까 방금 말씀드린 h가 이제 에너지인데 여기서는 20.5에서 시작을 해서 22.6으로 끝난 거죠. 그러니까 다이버전트가 1로 안 된 걸 봐서 이 정도는 이제 용인할 수 있는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매번 저런 걸 체크를 하면서 샘플링을 하는 것도 실제 구현에서는 중요하다고 하네요. 일단은 HMC 관련해서는 다 전달을 드린 것 같고 이거는 한 가지 제가 하면서 되게 신기했던 부분인데 LP 스페이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굉장히 스무드한 아까 frictionless라는 얘기도 나왔었죠. 그런 스페이스인데 실제로 파라미터 스페이스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세타 같은 경우도 저희가 0에서 1 사이의 P를 알고 싶으면 이런 제약이 걸린 곳에서만 샘플링을 해야 이제 샘플링이 효율적으로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탠 랭귀지에서는 이런 저희가 탐색하는 공간에 제약을 주는 형태를 문법상으로 인풋으로 넣을 수 있게 하는데 근데 이제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실제 뒤에 어떻게 샘플링을 하는지 사이의 변환 과정이 그래서 필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나는 이 세타가 0에서 1 사이에 있는 거 알고 있어. 그럼 이렇게 인풋을 주는데 실제 샘플링을 하려면 이 제약을 다 푼 공간에서 샘플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LP 스페이스, 로그 프로버비리티 스페이스가 실제로는 로그 P 세타, X가 아니라 이제 컨스트레인 된 거를 저희가 이제 익숙한 이 변수 변환 공식을 이용을 해서 자코비안의 디터민트를 곱한 형태로 y로 이제 변환을 한 후에 샘플링을 한 형태로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뭐 이런 예시 같은 경우는 A하고 B에 0, 1을 각각 넣어서 변환을 해서 샘플링을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뭔가 저희가 한 세미나에서 뭔가 이제 복습도 되는 동시에 실질적인 거를 보여준 거라서 그렇군요. 좀 끝나고 저는 스탠에드 좀 찾아봐야겠네요. 저게 다 라이브러리 구현들이 다 되어 있는 것들인가 보네요. 기본적으로. 네. 네, 기본적으로 MCMC 샘플링이나 아니면 옵티마이제이션, 그다음에 베리에이션 인퍼런스까지 좀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좀 살펴봐야겠어요. 네, 제가 이어서 얘기를 하죠. 현재님께서 30분이라고 하셨는데 30분을 안 채우셨어요. 그래서 원래 전 조금만 나눌 목적이었고 그 목적은 이제 비분기에 이미 잘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그냥 티디어스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 의미 있게 언어가 소통이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좀 그 언어에 대한 작업을 오늘은 좀 하려고 제가 준비를 했고 목적은 이제 리마니안 그레디언트 벡터에 대해서 이제 좀 같은 눈높이에서 좀 이해를 하자가 그냥 제 목적이고 그래서 사실 어디서부터 얘기를 출발하고 싶냐면 오늘 다 나온 이야기이기도 한데 기본적으로 이제 MCMC는 어떤 이제 프로포절 커널이 이제 실질적으로 주어져 있어야 되고 이런 이제 어떤 깁스 디스트리뷰션 타입들이 주어져 있어야 되는데 사실 오히려 약간 이 어떤 소위 랑지빈 다이나믹스라고 부르는 것부터 좀 여러 관점에서 생각을 좀 다시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여기는 이제 어떤 이제 브라우니안 모션에 대한 인피니테시멀을 보고 있는 센스고 여기는 이제 소위 바운디드 베리에이션을 보고 있는 건데 만약에 그러니까 실제로 이 랑지빈 다이나믹스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만약에 어떤 프로포즈하는 알고리즘은 이 x 프라임을 어떻게 뽑아주냐면 이 각각으로부터 가지고 오되 여기에 이제 어떤 랜덤 노이즈 효과를 이제 그냥 추가해 주는 것뿐인 거죠. 근데 그냥 가장 단순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만약에 그냥 여기가 없다라고 친다면 만약 여기가 없다라고 친다면 그냥 단순히 이 형태가 되고 이걸 보통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보통 불러서 머신러닝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이제 내용이 되죠. 근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 질문이
이 어떤 이제 심플리파이가 되어 있는 요 형태에 대해서 이게 뭐냐는 거예요. 다 아는 것처럼 보이는. 왜 어떤 센스에서 이게 뭐냐는 거냐면 특히 그래서 어떤 함수가 있어요. 이 u가 뭐가 되었든지 간에 어떤 함수가 있고 그 함수를 미분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지금 그레디언트 벡터를 지칭하는 것일진데 근데 사실 이게 왜 문제냐? 어떻게 보면 아까 그 현진님께서 발표하신 거에서 명확하게 드러나요. 왜냐하면 가령 우리는 어떤 파라미터를 0부터 1까지만 쓰고 싶다. 넘어가면 안 된다. 라는 게 어떤 그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수학적으로 살펴보더라도 그게 충분히 리즈너블한 게 가령 이제 오픈 유닛 디스크를 생각을 해보죠. 그러니까 오픈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바운더리를 안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생각을 해보면 얘가 컴플릿 매트릭 스페이스거든. 그러니까 이거 좀만 생각해보면 굉장히 이상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컴플릿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빼곡히 채워져 있는 건데 바운더리가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컴플릿해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사실 그 얘기인즉슨 바운더리를 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러니까 이 구멍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바운더리가 아니라는 뜻이 되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거를 어떤 소위 R2에서의 그레디언트를 실제로 취하면 당연히 바운더리를 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오픈이라는 단어랑 컴플릿이라는 단어가 마치 어떤 모순적으로 어떤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잘못된 컨셉이냐면 이 지금 그레디언트를 취한다라고 하는 컨셉 자체가 사실은 틀렸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우리가 궤적을 선택하는 그 방법론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사실 이제 약간 이게 미분기하적인 이제 랭귀지가 좀 필요한 작업이라 가지고 저는 이 그레디언트를 이해하는 거를 그냥 가장 밑바닥부터 오늘은 좀 언어를 좀 전달하고 싶어가지고 진짜 처음부터 저는 준비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좀 볼게요. 그래서 약간 김영욱 교수님께서 좀 해주신 말씀들이 좀 있으면 사실 좀 듣고 싶기도 한데 저는 현재 제 관점에서는 이 엘리멘터리라는 단어를 이제 트리비아라는 단어로 굉장히 좀 구분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엘리멘터리하다라고 하면 좀 약간 좀 주의 깊게 보는 관점을 갖게 되는 것 같은데 일단은 리니어 알제브라로부터 저희가 뭐를 알고 있냐면 파이나이트 디멘전널 이너 프로덕트 스페이스를 저희가 공부를 하고 일단 다 오버 리얼에서만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그거를 요 노테이션으로 적겠습니다. 어떤 V가 벡터 스페이스고 이제 이너 프로덕트를 저 꺽쇠 이제 브라켓으로 썼을 때 그리고 이제 V 스타를 이제 듀얼 스페이스라고 할게요. 리니어 펑셔널 드래곤 이거 정의는 다 아신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리스 레프레젠테이션 정리죠. 몽고하니 어떤 각 V스타의 원소들에 대하여 즉 이제 리니어 펑셔널들이 다 있어요. V에서 R로 간 그게 있으면 사실은 언제나 어떤 이제 벡터 스페이스로부터 원소가 있고 그 원소가 유니크하게 존재해가지고 여기 슬롯을 이렇게 채우는 방식으로 실제로 리니어 펑셔널이 이너 프로덕트로 정확하게 써지게 하는 어떤 벡터를 유일하게 규정할 수가 있다라는 걸 이제 리스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 센스에서 이 리니어 펑셔널을 지금 이 녀석이 유니크하게 있으니까 이 녀석의 어떤 듀얼 엘리먼트처럼 노테이션화해서 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가 이제 미분기하 언어로는 이 V가 사실은 탄젠트 벡터 그리고 어떤 뒤에서 다 얘기할 건데 탄젠트 벡터 그리고 이제 벡터 필드라고 부르는 노션이라면 이 녀석의 듀얼을 취해준 컨셉을 이제 디퍼런셜 폼이라고 부르죠. 미분 형식이라고 불러요. 그게 일단은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되게 단순한 관찰이에요. 펀더멘탈하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일반화하기 위해서 먼저 뭐부터 일반화를 해야 되냐면 이 V라고 하는 이 형언할 수 없이 편했던 노테이션부터 일반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이게 수학적으로 맞는 말은 아닐지라도 저는 이거를 리니어 알제브라의 언어로부터 어떻게 설명하는 걸 좋아하냐면 벡터 스페이스 V가 V 스타랑 파이나이트 디멘셔널 벡터 스페이스를 아이소모픽한 거는 트리비얼하지만 이건 사실 베이시스에 디펜드하는 아이소모피즘이죠. 그런데 다시 한번 스타를 잡아주게 되면 지금 요 관계는 소위 캐노니컬한 아이소모피즘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베이시스를 사실 잡아주지 않는 어떤 아이소모피즘이 있어요. 요거를 좀 약간 염두에 두시면서 이 아이덴티피케이션 생각하시면 좀 도움이 되는데 이 P는 일단은 포인트 RNA 포인트로서 하나 픽스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탄젠트 스페이스의 어떤 이제 고정된 포인트에 해당하는 컨셉이에요. 그래서 포인트를 하나 정하고 이제 노테이션으로 RN에서 R로 가는 스무스 펑션을 제가 이런 노테이션으로 적을게요. 그냥 미분 가능성 신경 쓰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비록 원소로서는 똑같지만 얘는 이제 벡터로서 호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몰 v는 RNA 벡터예요. 그랬을 때 저희는 이 RNA 벡터 V를 뭘로 아이덴티파이를 해주고 싶냐면 이거를 이제 미분기하에서는 데리베이션이라는 용어로 보통 이제 부르는데 엄밀한 이제 유도는 안 할게요. 그냥 좀 직관적으로만 전달하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함수인데 어디서 어디로 함수냐면 이 지금 스무스 펑션들의 모임에서 리얼로 가는 함수예요. 근데 어떤 함수냐면 펑션을 뽑아요. 그래서 RN에서 R로 가는 펑션을 뽑으면 얘를 이제 어떻게 정의해 줄 거냐면 자연스러운 이제 P점에서의 V 방향으로의 디렉셔널 데리버티브 이렇게 말하면 전달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F를 뽑아주는 것마다 그 F에 대해서 포인트 P에서의 V 방향으로 디렉셔널 데리버티브를 이벨리에이션 해주는 펑션으로서 이 함수를 생각해줘요. 그러면 여기서 당연히 이 V의 디펜던시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저희가 잘 아는 예시를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RN에서의 스탠다드 베이시스로 얘를 잡았다고 해봐요. 1000 얘를 잡았어요. 그러면 지금 저 위의 언어로 저 데리베이션 그냥 뭐냐면 x1 방향으로 그냥 펴니다. 그러니까 와닿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 이그젠플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n이 있다, 마지막 거만 1이 있다, 그러면 실제로 마지막 거에 대한 편미분.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실제로 그 벡터 스페이스의 엘리먼트로서 같은 걸로 보는 걸 수학적으로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학적인 증명을 좀 하면 되는 그 일이고, 저는 이걸 좀 어떤 직관에서 좀 전달하는 걸 개인적으로 선호하냐면, 수학적으로 맞는 말은 아닐지언정 이게 그 지금 얘는 V의 원소이고요. 얘는 약간의 V 스타 스타의 원소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무슨 센스냐면 이게 V 스타 스타의 원소니까 얘는 어떤 함수들을 뽑을 때 V 스타에서 R로 가는 리니어 펑셔널들의 모임일 수밖에 없어요. 정의상. 그래가지고 펑션을 넣는 것마다 그 펑션의 디렉셔널 데리버티브를 이밸류해주는 약간 그런 의미에서 약간 V랑 더블 듀얼을 이제 어떤 아이덴티파이 한 것처럼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저는 좀 좋더라고요. 수학적인 증명이랑 별개의 어떤 직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도 와닿았다고 칠게요.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얘기를 했냐면, 하나는 그 우리가 리니어 펑셔널이랑 어떤 이제 그 벡터 V랑 아이덴티파이를 하는 방법을 미니멀적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멀티베리어블 캘큘러스로부터 각 V랑 디렉셔널 데리버티브를 지칭하는 그거 두 개를 사실 같은 걸로 칠 수가 있다. 여기까지 안다고 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를 얘기하면 이제 미분기하를 얘기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탄젠트 스페이스랑 리마니안 매트릭이라는 컨셉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일단 스무스 매니폴드를 줍니다. 그 정의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각 포인트마다 RN의 어떤 볼이랑 네이버드를 아이덴티파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네이버드는 당연히 한 개일 이유는 없지만 적어도 한 개는 있어요. 그리고 다 그 RN의 디멘전이 다 똑같다라고 칠 거고, n이 똑같은 거라고 할 거고, 그 n이 파이나잇이라고도 다 가정할 겁니다. 저희가 하는 모든 얘기에서는 인피니티 디멘전은 관심 없어요. 그 와설스타인 스페이스 같은 거는 인피니티 디멘전이지만 일단 오늘 논제에서는 관심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포인트를 하나 뽑아줘요. 포인트를 하나 고정을 합니다. 그래서 픽스가 되는 포인트에 대해서 그러면 매니폴드의 이제 데피니션으로부터 이 스몰 네이버드가 있어가지고 이 스몰 네이버드를 RN의 어떤 이제 이 원점에서의 어떤 이런 것처럼 마치 생각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정의상. 그래가지고 뭐를 줄 거냐면 이 녀석의 로컬 코디네이트를 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RN으로 옮겨놨으니까. 그래서 로컬 코디네이트를 x1부터 xn이라고 친다고 하죠.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아까 방금 위에서 얘기한 걸 가지고 이 지금 디렉셔널 데리버티브들을 실제로는 그 벡터로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공부할 때 조금 난해하게 생각하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왜 이게 벡터냐? 위에서 했던 논제에서 지금 이 디렉셔널 데리버티브를 취하는 거를 진짜로 탄젠트 벡터로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얘네들로 그 스팬에서 만들어지는 공간이 실제로 탄젠트 스페이스의 정의라고 봐도 무방해요. 정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저는 최대한 직관적으로 전달하려고 지금 이렇게 던지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이 각각의 방향들이 실제로는 이 편미분들이 실제로는 그 탄젠트 벡터라고 부르는 이 탄젠트 스페이스의 원소들을 그 탄젠트 벡터라고 호칭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탄젠트 스페이스의 정의예요. 그래서 매니폴드 위에서 각 포인트를 잡으면 그 포인트에서 저 지금 로컬 베이시스들로 가지고 만들어진 이제 벡터 스페이스, 그거를 이제 TPM이라고 부르고 거기에 원소들을 탄젠트 벡터라고 호칭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 P에 대한 디펜던시를 풀 거예요. 지금 P를 픽스를 하고 논지를 전개하고 있는데 그 P를 이제 자연스럽게 해제를 하고 싶어요. 자, 그 다음 정의로는 리마니안 매트릭의 정의로 역시 똑같은 오브젝트를 줍니다. 그래서 스무스 매니폴드가 n 디멘전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랬을 때 저희가 이 G라고 하는 노테이션은 뭐를 따는 거냐면 가우스를 따는 거예요. 리만이 가우스 제자다 보니까. 그래서 이 그 G는 이제 가우스를 지칭하는 건데 리마니안 매트릭이라고 불러서, 이건 뭐냐면 각 포인트 P마다, 그래서 포인트를 하나 임의로 고정을 하면 그러면 탄젠트 스페이스를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탄젠트 스페이스가 저희는 벡터 스페이스인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탄젠트 스페이스에서의 이너 프로덕트를 이 노테이션으로 적는 거예요. 그래서 이 G는 포인트를 받아주는 건데, 포인트를 받아서 뭐가 되는 거냐면 TPM 위에서의 이너 프로덕트가 되는 컨셉을 지칭해요. 그리고 저희가 이너 프로덕트를 포지티브 데피니 시메트릭 바이리니어 폼이라고 부른다는 걸 알고 있죠. 근데 그냥 한마디로 그냥 TPM에서의 이너 프로덕트가 이제 GP이다. 그리고 이렇게 적기도 하고 보통 이렇게 이제 서브 인덱스로도 그냥 많이 적어요. 보통 이제 어떤 계약하는 사람들이 노테이션 통일하는데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다 괜찮나요? 그래서 일단은 정의한 게 TPM의 정의랑 그 이너 프로덕트 및 리마니안 매트릭의 이제 정의에 대해서 다뤘고, 근데 리마니안 매트릭에서 요구해야 되는 성질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몽고안이 저 1번만 요구하면 각 포인트마다의 이너 프로덕트만 보고 있는 게 정의인데, 그 포인트에 대해서 뭔가 잘 바뀌는 거를 보장을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뭐를 요구하냐면 각 포인트를 잡았을 때 그 포인트에 어떤 네이버드가 적어도 존재해가지고, 지금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 이 GIJ는 뭐를 의미하냐면 이 로컬 베이시스를 집어넣은 그 인덱스들을 얘는 지칭해요. 그래서 얘가 포인트를 아직 여기다 안 집어넣었거든요. 아직. 그래서 이게 지금 그 포인트를 넣어주면 이제 비로소 이제 리얼 밸류가 되는 거예요. 그 각 IJ를 고정했을 때마다. 그래서
이 함수가 이제 그 스무스 펑션이 되는 거를 보장을 해놔요. 그래서 이게 포인트 P 근처에서 적당히 이제 미분 가능하게 부드럽게 바뀌고 있는 이너 프로덕트가 잘 바뀌고 있는 포인트마다 그거를 이제 어떤 그 가정으로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 각각의 탄젠트 스페이스들을 다 이제 수학적으로는 디스조인트 유니온을 해줘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포인트가 바뀌어주면 수학적인 정의에서는 TPM이랑 TQM은 겹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다 디스조인트 유니온을 합쳐준 형태를 탄젠트 번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직관적으로 이런 커브를 줬으면 가령 이런 거랑 이런 게 만날 것 같은데 수학적으로는 만나는 것 같은데 저희의 지금 정의는 만나지 않는 걸로 정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희가 이게 지금 TPM이 포인트를 바꿔주는 거나 바뀌는 거에 맞도록 미분하는 방식으로서 소위 말해서 접속이라는 커넥션이라는 개념을 반드시 어떤 이제 미분의 도구로서 정의를 해줘야 돼요. 이거는 오늘 얘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이제 이 탄젠트 번들을 다루려면 이제 커넥션을 줘야 되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해밀토니안 그 HMC를 다루려면 코탄젠트 번들이 실제로 심플렉트 매니폴드가 되기 때문에 요거의 그 듀얼 컨셉에 대해서 반드시 얘기해 줘야 돼요. 그 다음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알려주시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얘기는 이제 매니폴드의 정의, 탄젠트 스페이스의 정의, 그리고 리마니안 매트릭의 정의. 그 되게 펀더멘탈한 것들이고 저는 처음에 공부했을 때 이것들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었어요. 직관적으로 와닿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뭐 하는 뜻인지. 그 다음 얘기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그 듀얼 오브젝트들을 다 생각해주고 싶어서 그 코탄젠트 여기 코는 듀얼을 지칭하는 그 뜻이에요. 그래서 코탄젠트 스페이스는 저희가 TPM이 벡터 스페이스로 정의를 했기 때문에 그 녀석의 듀얼. 그냥 듀얼 스페이스가 데피니션입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요 노테이션을 미분기하에서는 많이 쓰고 대수기하에서는 이 오메가를 더 선호해요. 그래서 대수기하 하는 사람들은 코탄젠트 스페이스를 보통 이 캐피털 오메가로 씁니다. 그래서 얘도 그냥 정의는 뭐냐면 이 지금 코탄젠트 스페이스들의 디스조인트 유니온으로 규정을 하고 이걸 코탄젠트 번들이라고 불러서 적어도 저희가 어떤 HMC에 관심 있으면 이거는 한 가지 메인 오브젝트가 실질적으로 될 거예요. 근데 얼마 안에 나올 거고 그래서 얘가 지금 들고 있는 듀얼 베이시스랑 그 탄젠트 스페이스가 들고 있는 이제 그 베이시스 이거 두 개는 당연히 크로니컬 델타의 그 관계를 갖고서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지금 이 두 듀얼 베이시스를 정의한 그 관계상. 그래서 이게 실제로 각 포인트마다 그 리니어 알제브라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TPM이 벡터 스페이스고 TPM의 듀얼이 또 듀얼 스페이스니까 다 그 논지로 돌아가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납득을 만약에 하면 그 다음으로 나와야 되는 악명 높은 컨셉이 그러니까 그 텐서라는 컨셉이에요. 그리고 보통 요거가 그 수학 처음 공부하시는 분한테 악명이 굉장히 높은 그 컨셉인데 수학적인 정의는 그냥 뭐에 지나지 않는 거냐면 저희가 리니얼리티를 생각하면 그 리니얼리티가 스칼라 밸류를 기준으로 리니얼리티가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컨셉인데 얘는 정의가 뭐냐면 펑션에 대한 리니얼리티예요. 이거를 텐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무스 펑션에 대해서 리니얼리티를 들고 있는 오브젝트를 저희가 텐서라고 하는데 무슨 이게 그 좀 신화를 까먹는 소리냐면 왜 이렇게 정의하는 게 그럴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거냐면 다음과 같이 관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각 포인트를 고정해 주는 것마다 각 포인트를 매니폴드에서 잡는 것마다 그러면 이 GP는 TPM에서의 이너 프로덕트 P를 고정했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탄젠트 벡터를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XP랑 YP는 TPM에서의 그 엘리먼트니까 그냥 탄젠트 벡터예요. 그러니까 벡터 스페이스의 원소에 지나지 않아요. 그리고 람다 P랑 뮤 P는 그냥 리얼 밸류예요. 물론 이 P에는 지금 디펜던시를 들고 있죠. 왜냐면 저희가 P를 고정해야지만 비로소 할 수 있는 얘기들이다 보니까. 그러면 이거는 이너 프로덕트니까 바이리니어니까 이 뮤랑 이제 그 람다랑 뮤는 그냥 밖으로 나갈 거잖아요. 너무나 당연하게 그냥 리니어 알제브라로. 자,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그 리마니안 매트릭을 각 포인트마다 GP가 이너 프로덕트가 돼야 된다고 요구한 시점에서 당연한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리마니안 매트릭에서 어떤 거를 요구를 했냐면 제가 또 화면 막 바꾸면 그 불편하시면 알려주세요. 그 리마니안 매트릭에서 뭐를 요구했냐면 그 포인트의 네이버워드에서 이 함수들이 다 이제 스무스 펑션이어야 된다. 어떤 네이버워드에 대해서. 그래서 포인트 근처에서 잘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가 정의에서 요구가 됐어요.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여기서 이제 이 디펜던시를 빼보죠. 그래서 아까 위에서 이 지금 관찰은 너무나 당연하게 되어야 되는 관찰이었는데 포인트 P를 뺀다고 하면 그냥 노테이션으로 P를 다 빼고 쓰면 될 거예요. 그러면 너무나 이제 당연하게 적어도 P 어떤 근처에서는 이게 되어야만 지금 되는 상황인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생각해 보면 좀 재미있는 거예요. 일단은 이 X랑 Y는 더 이상 탄젠트 벡터가 아니에요. 왜냐면 P를 고정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벡터 필드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각 포인트를 고정하는 것마다 그게 탄젠트 벡터가 되는 거죠. 그 포인트에서의 탄젠트 스페이스에 대해서. 근데 X랑 Y 자체는 포인트가 고정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 센스에서 저희가 초등학교 때 가지고 놀던 자석 가지고 나오는 자기장 그런 게 되는 각 포인트마다 벡터가 하나씩 있는 거죠. 근데 그 포인트 그 벡터를 지칭하고 있는 건 더 이상 아닌 거예요. 포인트마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로컬한 피해 네이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뮤랑
이제 람다랑 뮤도 다시 생각해 보면 더 이상 람다랑 뮤가 더 이상 스칼라 밸류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언제 스칼라 밸류냐? 어떤 p를 고정했을 때 스칼라 밸류죠. 다시 말해서 지금 람다랑 뮤는 펑션이,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리니얼리티가 p를 빼더라도 여전히 이렇게 리니어하게 나오는 관계를 들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차포를 다 떼고 이제 이 결론만 놓고 보면 펑션을 곱했을 때 펑션이 리니어하게 나오는 거를 요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리마니아 메트릭 기준. 그래서 이거를 유식한 말로 리마니아 메트릭은 텐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펑션에 대한 리니얼리티를 들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근데 포인트 p를 고정하고 당연하게 했던 관찰을 포인트를 없앰으로써 생각해 보면 너무나 그럴 수밖에 없는 그 관찰에 너무나 자연스러운 컨시퀀스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리고 특별히 그 텐서를 붙일 때는 어떤 용어들을 사람들이 좋아하냐면 그 예를 들어 2 텐서, 3 텐서, 4 텐서 이런 말들을 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넘버링을 붙이는 건 무슨 얘기냐면 벡터 필드의 슬롯의 개수예요. 물론 여기서 어떤 사람들 코베리언트, 컨트라베리언트 이런 말 붙이는 거 좋아하는 사람인데 저는 그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 단어는 저는 적어도 쓰지 않겠고, 그래서 리마니안 메트릭은 2 텐서예요. 왜 2 텐서냐? 벡터 필드 슬롯이 2개예요. 그래가지고 얘는 벡터 필드 슬롯이 2개고 각 슬롯마다 펑션을 기준으로 리니얼리티 들고 있으니까 2 텐서가 됩니다. 자, 그래서 그거가 이제 2 텐서의 그 가장 이제 캐노니컬한 예시고, 텐서가 이제 사실 리마니안 지오메트리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수학적인 오브젝트들이에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는 리마니안 메트릭은 시미트릭 2 텐서. 그래서 시미트릭이라는 말은 XY 슬롯을 바꿔줘도 그 그러니까 리얼 이너 프로덕트여야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상관이 없다. 그냥 그 말을 그냥 돌려서 하는 말이 지나잖아요. 그리고 역시 가장 중요한 오브젝트는 하나는 리만 커베이처라고 부르는 오브젝트가 있어요. 이거는 포텐서예요. 다시 말해서 슬롯이 총 4개가 있어요. 정의는 제가 여기다가 적어놨는데 지금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정의가 있다. 그냥 그 정도로만 생각하시고 그냥 어떤 오브젝트는 지금 이제 포텐서다. 그래서 벡터필드 슬롯을 4개를 받는 걸로 정의를 하더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리치 커베이처도 이제 가끔 저희가 나중에 언급할 건데 얘도 시미트릭 2 텐서예요. 그래서 얘도 그러니까 리마니안 매트릭처럼 이것도 역시 여기 정의를 제가 적어놨는데 일단은 지금 별로 신경 쓰지 마시고요. 수학적인 정의는 그냥 얘도 투텐서의 예수 중에 리치 커베이처라는 게 있다. 이 정도로 충분하고, 그래서 얘도 벡터 필드 슬롯이 2개고 역시 펑션을 기준으로 하는 리니얼리티를 들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매트릭이라는 단어를 저희가 쓰면 보통은 리마니안이라는 단어를 그냥 귀찮으니까 그 리마니안 매니폴드가, 그러니까 리마니안 매니폴드 아직 저희가 정의하지 않았어요. 저희는 일단 스무스 매니폴드만 지금 가지고 보고 있긴 한데, 왜냐하면 리마니안 매트릭은 커넥션을 줘야 되거든요. 레비시비타라고. 그래서 어떤 매니폴드 및 매트릭을 준다라고 하면 일단은 리마니안 매트릭을 통상적으로 지칭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랬을 때 생각하고자 하는 어떤 자연스러운 타겟들은 텐서여야 돼요. 그래서 보통 텐서가 되게 두려운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냥 펑션에 대한 자연스러운 리니얼리티를 들고 있어야 되고, 너무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직관을 갖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시 질문이나 코멘트 없으시면 또 다음 얘기로 넘어갈게요. 거의 다 얘기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를 한 다음에 이제 비로소 그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이 문제점을 다시 좀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가 제가 아까 던졌던 질문이었어요. 이 그레디언트를 취한다라고 하는 거가 좀 왜 이제 좀 그 문제가 되느냐. 그리고 당연히 지금 이 랑치빈 다이나믹스에서 취하고 있는 이 그레디언트 벡터가,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해서 사실 틀린 의미에서 어떤 그레디언트를 취하고 있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그 이제 수학 모르시는 분들한테 늘 이제 하는, 왜 이제 지금 퍼포먼스 개선할 때 저거를 생각해야 되느냐, 늘 이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이참에 좀 정리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일단은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냐면, 그래서 스무스 매니폴드가 주어져 있어요. 이제 요 말 다 전달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리마니안 매트릭도 있습니다. 그래서 m이랑 g가 기본이고, 그리고 스무스 펑션 하나 잡아줘요. 그러니까 스무스 펑션 이 의미도 전달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m의 각 포인트마다 네이버드 근처는 RNA 볼로 치고 거기서 다 스무스니스가 보장이 된다. 이 뜻이에요. 실제 뜻은 어떤 그 네이버드를 잡아주는지 간에. 그랬을 때 저희가 그 DF라고 하는 거를 디퍼런셜 폼이라고 부를 건데, 어떻게 정의하냐면 실제로는 우리가 코디네이트를 잡고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노테이션 진짜 뜻은. 그래서 포인트마다 그 코디네이트 하나, 그 RNA 볼이랑 어떤 이제 그 아이덴티파이를 해놓은 상태에서 적고 있는 노테이션인 겁니다. 진짜 뜻은. 그래서 그 코디네이트 기준으로 일단은 편미분을 해요. 그럼 편미분은 당연히 잘 정해야 되고, 얘네들은 그 코탄젠트 번들 혹은 코탄젠트 스페이스에서의 그 듀얼 베이시스들인 거죠. 그래서 이것도 다 정해야 되는 노테이션이라고. 그래서 얘가 지금 포인트가 고정이 되어 있으면 이건 다 스칼라 밸류예요, 사실. 근데 포인트를 고정하지는 지금 않고 보고 있는 거예요. 말 전달되기를 바래요. 그래서 만약에 포인트가 여기서 고정이 되면 이것들은 다 그 포인트에서 이밸류에이트 하는 밸류들이니까 잘 정의가 되는 스칼라 밸류들이고, 얘는 그 포인트에서 코탄젠트 스페이스의 베이시스를 그냥 지칭하고 있는 그냥 그 뜻이죠. 그래서 이걸 디퍼런셜 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레디언트 벡터라고 부르는 것은 그 리스 표현 정리를 따라가지고 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녀석은 리니어 펑셔널이에요. 정의상. 리니어 펑셔널이고, 그러면 이게 실제로는 포인트를 고정하고 다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이너 프로덕트를 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리마니안 매트릭이죠. 근데 포인트에 대한
원래는 사실 넣고서 악유를 한 다음에 그걸 뺀 방식으로서 수상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슬롯 자리를 이제 채우는 방식으로 여기에 유니크한 벡터가 있어야 된다는 걸 저희가 리스 표현 정리로부터 알고 있잖아요. 그거를 저희가 그레디언트 벡터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의로부터 알아야 되는 중요한 점은 그레디언트 벡터는 리마니안 매트릭의 초이스에 디펜드합니다. 그래서 리마니안 매트릭을 바꿔주면 그레디언트의 정의는 바뀌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너 프로덕트를 어떻게 정해주는지에 따라 가지고 나오는 컨셉이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DF라고 하는 거는 매트릭에 디펜드하잖아요. 근데 그레디언트는 매트릭에 디펜드합니다. 그래서 그레디언트를 계산해서 써야 되면 어떤 매트릭을 리마니안 매트릭을 골랐는지가 고려가 반드시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제 이 그레디언트에서 왜 문제가 되느냐? 아까 이 G를 유클리드 매트릭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다 프로덕트를 기준으로 보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걸 실제로 그러면 이 그레디언트가 뭔지를 한번 적어본다고 하죠. 오늘 저는 거기까지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냐면 이거 계산 사실 좋은 엑서사이즈. 이거 실제로 적어봐라.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일단은 포인트 P 근처에서의 이제 이 지금 로컬 베이시스들을 저희가 써요. 그래서 각 편미분 이제를 이제 벡터로서 이제 바라보고 그러면 이 그레디언트 벡터는 당연히 이 녀석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표현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베이시스인 거가 정이니까. 그리고 포인트를 고정하면 각 포인트에 대해서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그냥 슬쩍 포인트에 대한 디펜던스를 슬쩍 빼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이 슬롯들은 비어 있어요. 여기가. 그래서 얘네들은 이 지금 슬롯에 대한 스무스 펑션들, 이 개수들이 포인트를 고정하면 스칼라고요. 말 납득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질문은 이 그레디언트 벡터를 구한다라는 거는 얘네가 뭔지를 결정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뭔지를 결정해주면 이게 그레디언트 벡터를 결정한다는 뜻이 될 겁니다. 전달이 됐나요? 얘를 이제 보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면 될 거냐면 이거가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전부니까 얘를 가지고 해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 로컬 베이시스를 넣었다고 해보죠. 그러면 이거는 그 지금 베이시스 정의상 그 이게 지금 듀얼 베이시스 정의상 반드시 좌변은 이거가 되어야 돼요. 다른 초이스가 없어요. 그 듀얼 베이시스를 정의한 방식 때문에. 근데 반면에 얘는 얘가 들어가요. 그런데 이 녀석이 지금 얘예요. 그러면 이거 이제 쭉 풀어서 써보면 그러면 이제 얘는 이제 리니얼 그가 이제 펑션에 대한 리니얼티를 들고 있으니까 텐서량이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텐서로서 밖으로 그냥 나갈 거예요. 그냥 그게 이제 G가 이제 투텐서라는 그 뜻이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첫 번째 엔트리는 인덱스가 i고 이 지금 인덱스들이 쭈르륵 있겠죠. 그래서 그게 i1부터 시작해서 in까지가 각 i마다 이게 다 되는 이 형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다가 ddxi를 집어 넣었을 때 이 이퀄리티가 성립하는 그런 이제 A 지금 J들을 얘네들을 결정해야 되는 그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모든 I에 대해서 한 거니까 이렇게 매트릭스 이퀘이션으로 쓰는 게 가능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결정하고 싶은 건 여기 이게 뭐냐? 그러니까 답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그리고 여기가 지금 그 리마니안 매트릭 파트인데 이 리마니안 매트릭은 이너 프로덕트이기 때문에 파지티브 데피니티 개런티가 되어 있어요. 정의도부터. 파지티브 데피니티 개런티가 되어 있으니까 이 매트릭스는 언제나 인버터블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이쪽으로 넘길 수가 있을 거예요. 리마니안 매트릭 이너 프로덕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넘겨주면 이 인버스 매트릭스로 이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리마니안 매트릭의 정의로부터 이게 가능하게 돼요. 그래서 이걸 보통 노테이션을 어떻게 쓰냐면 아까 거는 이 GIJ 얘는 무슨 뜻이었냐면 얘는 G에다가 DDXI랑 이제 DDXJ를 넣은 거를 이런 함수로서 나타낸 형태가 이 G 서브 인덱스 그러니까 이제 서브스크립트 IJ를 지칭하는 거였는데 이 인버스를 보통 노테이션 어떻게 쓰는 걸 사람들이 선호하냐면 어퍼 스크립트로 쓰는 걸 선호해요. 그래서 이거가 이제 그 인버스 매트릭스의 그 뜻이고 그러면 그 이 얘기는 그냥 한마디로 뭐냐면 이 AI는 정확하게 뭐냐면 이거 이제 다 그냥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다. 그래서 지금 이거가 어떤 이제 규칙이 있냐면 이 J끼리가 이 J끼리가 사실은 이게 썸이 돌아요. 그래서 이제 미분기가 익숙한 사람들은 그런 경우는 사실 이 썸도 안 적는 경우도 사실 많아요. 근데 이 J가 지금 썸이 돌고 I가 픽스가 됐을 때 이 형태가 이제 잔다. 그러면 이걸 이제 AI를 다 알았으니까 실제로 적어보죠. 그러니까 이거였는데 그레디언트 벡터는 지금 이거였는데 그런데 이거를 이제 그냥 그 I에 대한 썸으로 그냥 이렇게 쓰면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저희가 AI가 뭔지를 알고 있어요. 이게 J에 대한 썸이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IJA가 지금 1부터 N까지 썸이 돌고 이 형식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지금 그레디언트 벡터의 정의라는 걸 눈치를 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제 하려는 얘기의 결론은 이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처음부터 저희가 리마니안 매트릭을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실제로 다 프로덕트를 주는 상황이에요. 그때는 지금 이건 인버스를 취해봤자 어차피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얘가 어차피 그 i랑 j가 같을 때만 1로만 살아있기 때문에 그게 저희가 생각하는 그레디언트 벡터의 뜻이 돼요. 이 녀석이. 그런데 반면에 만약에 이게 G가 일반적인 거라면 이 웨이트는 엄청나게 다르게 생겨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이펙트 때문에 그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이제 예시를 들었던 이 볼의 경우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이 오픈볼이 이제 이 오픈볼 이 R2라고 쓰고 제가 이거를 그냥
그 C1으로 그냥 칠게요. 그러면 얘는 그 컴플릿 매트릭 스페이스라는 건 그럼 무슨 얘기냐면 얘는 리마니안 매트릭이 어떻게 생기냐면 컴플렉스 코디네이트 제가 선택했을 때 그냥 저한테 이게 편해가지고 이렇게 적을게요. 얘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컴플렉스 코디네이트로 적을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리마니안 매트릭이 생겨 있는데 그래서 얘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G가 1로 가면 얘가 무한대로 블록을 하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얘는 지금 G11밖에 없거든요. 제가 컴플렉스 노테이션을 써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인버스를 취해 보면 어떤 형식이 되냐면 이렇게 생겨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 생기냐면 G가 이제 1쪽으로 가게 되면 그러면 이게 제로로 가게 돼요. 그래서 앞에 붙어 있는 지금 이제 이 형식인데 형식 그냥 대충만 적으면 요런 형식으로 생겨 있는데 형식이 여기가 이 바운더리 근처로 가면 이 웨이트가 0으로 가가지고 결과적으로 바운더리 근처로 가면 더 이상 못 가요. 그것 때문에 바운더리를 못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알고리즘에서 실제로 벡터들의 어떤 스텝 사이즈를 결정해 줄 때 이 웨이트를 적절하게 정해주는 방식을 줘야지 이제 퍼포먼스에 더 나아질 것이다라고 제안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 줘야 되는 거는 이 파라미터 스페이스를 스태티스컬 매니폴드로 볼 때 그 녀석의 피셔 인포메이션 매트릭스를 이제 주는 것이 여러 의미에서 자연스럽다가 이제 기본적인 논지고, 근데 그걸 이제 잘 모르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가 이제 리서치 방향의 여러 퀘스천들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제가 오늘 그래서 전달하고 싶었던 건 이제 리마니안 그레디언트 벡터의 어떤 그 수학적인 정의, 그 미분기 하시는 분들한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럼에도 너무나 펀더멘탈하고 특히나 그 어떤 거에 대한 불문율을 좀 약간 그 이제 미분기를 아직 공부 안 해보신 분들한테 말을 강조하고 싶었냐면 이 뜻은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테이션을 보셨을 때 이게 내가 생각하는 각 엔트리들의 편미분들로 엔트리들을 채운자라는 뜻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거는 언제만 참이냐면 내가 쓰고 있는 공간이 그러니까 RN의 심지어 도메인도 아니에요. 그냥 풀 RN일 때만 맞는 계산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보고 있는 게 볼의 경우라면 그레디언트의 의미를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리마니안 매트릭을 그걸 쓰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센스에서 이 리마니안 매트릭을 골라주는 게 필요하고 아까 이제 현진님 발표에서는 그게 아까 매스 질량의 그 파트에 해당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파라미터로서 그걸 이제 튜닝을 하는 파라미터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반대급부에서는 수학적인 사이드에서는 어떤 그러면 리마니안 매트릭을 줘야지 퍼포먼스를 의미 있게 계산할 수 있느냐라는 관점에서도 이제 수학적인 질문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예요. 혹시 뭐 질문이나 코멘트나 불만이나 아까 매트릭이 네. 1-z 제곱의 제곱분의 1이죠? 죄송합니다. 네네 맞아요. 후안카리 매트릭이 네네 제곱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곱 맞습니다. 네. 저건 노음이고. 예. 네네 맞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네네 맞습니다.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고 책을 찾아봐야 돼. 저는 이거 지금 공부하고 있는 사람인데 부끄럽네요. 맞습니다. 제곱 맞습니다. 아니요, 맨날 노음을 쓸 테니까 저도 헷갈려요. 그리고 약간 그 확률론 사이드에서는 이게 만약에 이제 G가 어떤 그 풀 논 디제너레이션 때, 그러니까 리마니안 매트릭이 정리가 돼 있으면 그 녀석에 대응되는 그레디언트가 당연히 웰 디파인이 되는데 보통 확률론 사이드에서는 일립틱 오퍼레이터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형태만 좀 적어드리고 오늘 얘기를 마무리 지으면 라플라시안을 언제 꺼낼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가령 얘를 생각해 주면 이거를 생각하잖아요. 이게 저희가 생각하는 자연스러운 이제 라플라시안인데 이거는 RN에서 그러니까 이너 프로덕트를 이렇게 줄 때만 맞는 계산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매니폴드에서 라플라시안은 어떻게 적히냐면 얘는 제가 이거를 외워서 적을 수 있을지는 솔직히 좀 자신은 별로 없지만 좀 기억나는 대로 적어보면 어떤 식으로 생겨 있냐면 그러니까 이걸 외우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테이블 보고 하는 것들이긴 한데 이렇게 생겨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제대로 다 맞게 적은 것 같으니까 제대로 적어보면 이게 실제로 풀 라플라시안의 진짜 형태예요. 그래서 이 형태를 가지고 G에다가 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넣어주면 우리가 잘 아는 그 라플라시안의 형태가 나오는 거고요. 근데 저것도 굉장히 심한 비약인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지금 이런 이펙트들이 엄청나게 영향을 끼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확률론적인 언어에서는 이 매트릭스가 그렇게 나이스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하이포일립틱 정도만 개런티가 되더라도 확률론적인 거는 다 되는 측면이 사실 이제 또 중요한 관찰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립틱 오퍼레이터까지는 필요 없고 서브 일립틱이나 하이퍼 일립틱만 가지고도 의미 있는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얘기는 리마니안 매트릭을 쓸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는 리마니안 매트릭은 지금 정의상 얘가 지금 이 GP가 방금 저희가 보고 있는 리마니안 월드에서는 얘가 그 TPM 곱하기 TPM에서 R로 가는 그 중요한 게 논 디제너레이트. 그러니까 모든 아이겐 밸류가 포지티브인 그 시메트릭 바이리니어 폼인데, 그런데 실제로 이거 약간 좀 디제네레이트도 되거든요. 사실은 디제네레이트도 여전히 서브일립티시티나 하이퍼일립티시티를 얘기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수학적으로 자연스러운 예시들 중에서. 그래서 그때 이제 확률론적인 게 잘 되어 있으니까 그거에 맞도록 예를 들어 HMC를 고치자, 이런 것들은 아직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서브일립틱 버전의 HMC 이런 것들 나중에 해보고 싶은 작업들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코멘트 없으시면 저는 레코드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